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서치의 김경남입니다. 자, 마켓서치에서는 국내외 가장 핫한 이슈들 그리고 이슈를 받고 있는 그 모멘텀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 속에 나오는 수요 업종들 그리고 그중에 한 종목을 선택을 해서 자, 김경남의 선택을 통해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수요일입니다. 사실 일주일의 중간이기도 하고요. 직장인분들이 가장 피곤한 요일 중에 하나로 수요일을 꼽고 있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부터 이제는 우리들의 명절인 추석이 시작이 되는데 아마 다음 주 추석을 보면서 기다리는 직장인분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다음 주 수요일 날은 국내 추석뿐만이 아니라 바로 중국의 중추절이 시작이 됩니다. 자, 중추절을 맞이해서 분명히 국내 내수 판매라던가 화장품 같은 경우는 수요업종군으로 떠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어떤 모멘텀이 있고 그 속에 한 종목을 선택을 한다면 어떤 종목이 있는지 마켓서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서치 시작합니다. 자, 미국 글로벌 시장 먼저 알아보면서 국내 시장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죠? 월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휴장을 하면서 움직임 보이지 않았는데 자, 전일 미국 시장 조금 보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선 국제 유가가 상단으로 조금 세게 올라가면서 상승을 좀 이끌어가는 모습인데 다우 같은 경우는 0.2%, 나스닥이 한 0.5%까지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돌파해주고 있습니다. S&P 같은 경우도 0.3% 정도의 견고한 상승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자, 우선은 강세를 보이던 유럽 증시 영향으로 미 증시가 상승 출발해서 전일 시작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그러면서 경제 지표가 어제 부진하게 조금 발표가 됐습니다. 경제 지표 부진을 통해서 9월 금리 인상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런 모멘텀으로 인해서 9월 금리 인상이 결국에는 단행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산유량 동결 협상 기대감으로 인하면서 유가도 올라가는 모습, 정유주 같은 경우도 같이 동반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우선 금리 인상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면 자, 금리 인상 같은 경우가 선물 시장에서는 확률로 좀 나와져 있는데요. 자, 9월 금리 인상 확률이 15%대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제가 뭐 계속 이야기드렸지만 지난주부터 한 20%대에 멈춰있던 확률 퍼센테이지가 지금은 15%까지 떨어지는 모습. 자, 그러면서 12월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지표가 안 좋게 나와주면서 거의 하락으로 45%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률적으로는 점점 더 금리 인상이 낮아지는 모습. 제가 뭐 계속 이야기드리지만 올해 저는 많아야 한 번 정도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서 유가 같은 경우는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이 다른 산유국들이 동결에 동의하면 참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석유장관 같은 경우도 원유 시장 안정을 위해 오펙의 결정을 지지하겠다. 자, 이런 발언을 통하면서 유가가 굉장히 변동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런 유가가 올라가는 어제 같은 경우도 저점 대비 좀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서 미국의 대표적인 정유주들이 상승해주는 패턴을 보여줬는데요. 자, 엑소모빌 같은 경우 1.3%, 쉐브론 같은 경우가 한 1.5% 정도의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오지 리소스 같은 경우는 6%가량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다우가 올라가려면 역시나 에너지 관련주가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야 된다 이야기 드렸는데 정유중의 상승이 결국에는 다우와 S&P 상승을 이끌고 있는 모습 자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나스닥이 신고가를 돌파를 했죠. 전고점 돌파를 해서 올라가는 모습 드디어 상승 랠리가 조금 시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어제 보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2.5%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월간 사용자 수가 몇 명이냐면 20억 명을 다가서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올라가는 건데 자, 20억 명의 그 사용자 수는 어마어마한 숫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거의 독점하다시피 지금 페이스북이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동반되는 주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 자, 그러면서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도 높아지고 있다라는 투자 심리가 확대가 되면서 주가가 같이 올라가고 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어제 아마존 같은 경우도 2%의 상승, 구글도 같이 1.4% 정도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IT 기업군, 특히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회사들이 주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보면 중국 쪽이죠. 바이두라던가 알리바바. 바이두 같은 경우는 중국의 구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뭐 한국의 옥션 같이
온라인 판매를 하는 대표적인 회사인데,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6%와 5% 정도의 급한 상승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IT 관련주, 특히 인터넷 관련주가 올라가면서 나스닥이 신고가를 돌파했다라는 포인트. 결국에는 국내 증시도 역시 이런 흐름이 이어갈 수가 있는데요. 자, 돈의 흐름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이야기 드리면, 제약바이오 쪽에서 돈이 어디로 갔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IT 섹션군 넘어가고 있는데, 자, 그 흐름이 지금은 플랫폼 회사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구글이라던가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회사들로 지금 흐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국내 기업으로 보자라면 역시 네이버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네이버 주가 흐름 보자라면 역시나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라인의 IPO를 통해서 수익 모멘텀이 마련이 됐고요. 그러면서 신고가 돌파해주고 있는 흐름. 카카오 같은 경우 아직 부진하지만 아마 매출이 나오기 전까지는 카카오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되지만 네이버를 필두로 해서 국내 플랫폼 기업들 보실 필요가 있다. IT 기반 회사들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나스닥의 세상 최고치 신고가는 뭐 나쁘지 않은 패턴이고요. 자, 그러면서 바이오 업체인 나비디아 같은 경우도 카디헬스와 조영제인 림포식 판매 관련 인수위한 계약을 맺으면서 급등해주는 모습 보였고요. 자, 길리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신약 판매 호조에 따라서 한 1.3% 정도의 상승 모습을 자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진이라던가 암젠 같은 경우도 1에서 한 2% 정도. 자, 지금 아리주인 같은 경우도 2.4% 정도의 바이오주 같은 경우도 이제는 바닥권에서 서서히 움직여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제약바이오가 2015년처럼 모멘텀이라던가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장세는 끝났다라고 봐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뭐 FDA 승인이라던가 혹은 기술 파이프라인을 수출을 통해서 매출이 나와주는 회사 쪽으로는 역시나 실적 기반으로 인한 상승세가 저는 하반기에는 기대를 해보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실적 나와주는 제약바이오 지금 충분히 조정을 받고 가격적인 메리트는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접근해 본다라면 지금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체들 또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패턴을 보여주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서 금리 인상 기대감이 좀 약화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면서 금융주가 부진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전부 다 1% 정도의 조정을 받고 있는 장세인데 최근에 유럽 같은 경우도 금융주가 굉장히 올라가는 모습 보였죠. 아마 이런 흐름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높낮이를 조금 만들면서 세게 올라가기보다는 변동성 모습이 조금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에 반해 국내 금융업체들 같은 경우 저는 충분히 지금 주가가 내려와 있는 모습이에요. 뭐 증권주도 마찬가지고 보험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KB금융이라든가 금융주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 진입하신 분들께서는 사실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가면 증권주 같은 경우도 호재성 재료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배당 받으시면서 바닥권에서 한번 가져가는 전략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표를 한번 더 볼게요. 고용지표가 어제 제가 지금 초반에 좀 이야기 드렸지만 고용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자, 어제 고용환경지수가 전월보다 좀 둔화된 마이너스 한 0.7% 정도로 발표가 됐어요. 지금 고용이 좀 개선되고 있으나 질적인 면은 부실하다라는 평가를 보고 있는 거죠. 자, 우선은 2016년 7월을 제외하고 나서는 모두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자, ISM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도 전월보다 둔화된 51.4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보면 신규 수주 같은 경우도 둔화가 됐고요. 고용 지수 같은 경우도 둔화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지표 같은 경우는 어떻죠? 생각보다는 나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점점 더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떨어지면서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린 게 뭐냐, 9월 금리 인상 단행되지 않는다라면 미국 증시가 아니라 국내 증시에는 분명히 호조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 점 보시면서 투자한다라면 추석 전후로 FOMC 회의가 진행되면 아마 상승장이 한번 만들어지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제가 나스닥 차트랑 다우 차트 한번 보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다우 차트를 지금 제가 10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의 모습이 어땠냐면 어땠죠? 자, 고점 저점 만들어주면서 7월 달부터 조금 박스권의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좀 지루하게 횡보해주고 있는데 최근 흐름 보면 저점 붕괴되지 않고 어떻게 되죠?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죠. 자, 지표가 잘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간 이유는 역시나 유동성 증가. 어제 저희가 G20 이슈 시간에 이야기 드렸지만 재정 확대 이야기 계속 나와주고 있는 모습. 돈이 풀린다라면 부동산과 주식 쪽으로 돈이 들어갈 확률 굉장히 높아지고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 어떤가요? 자, 지금 저점 이렇게 지지받아주면서 어제 전고점 부근을 돌파해서 지금 살짝 돌파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IT 관련주 지금 먼저 시작을 해주는 모습 나스닥이 올라가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도 역시나 IT라던가 반도체 제조업 관련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 생각이 들고, 자, 유가까지 한번 차트를 보면 지금 어떤가요? 어제까지 보면
48불까지 올라갔다가 좀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43불에서 현재 46불까지 반등이 이렇게 들어와주고 있는데요. 변동성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가 되고 있죠. 오펙과 비오펙 국가들의 회담 전까지는 자 이런 식의 굉장히 유동성이 증가하고 변동성이 증가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준다라면 제가 금이라던가 혹은 유가 같은 경우도 ETF 투자 포지션을 한번 추천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진입하기보다는 관망해 주는 게 조금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유가 같은 경우 보면 어제 그 러시아라든가 사우디가 협력을 좀 기대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란이 최근에 2달 안에 경제제재 이전인 400만 배럴을 회복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거의 회복이 됐습니다. 385만 배럴 정도 하루 생산량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란 같은 경우도 자신들의 점유율 같은 경우 석유 관련 점유율을 많이 올려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현재까지는 결국에는 회담을 통해서 지금 50불과 60불 사이에 안정을 시키겠다라고 이란 석유장관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50불대 선에서 조금 멈춰주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금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하단 부분에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직까지 고점 부근에, 그러니까 브렉시트가 나온 이후에 올라간 이후에 그 전고점 부근을 돌파하는 모습 보이지 않지만 최근 모습은 달러 약세가 조금 진행이 되면서 같이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자, 그러면서 남아국내 최대 규모인 플래티늄 광산 노동조합이 임금 협상에 실패하면서 플래티늄 가격 같은 경우도 2%가량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 자, 원자재 가격, 유가를 필두로 한 금이라든가 연 같은 경우도 충분히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모습 한번 보시면서 자, 국내 증시로 한번 넘어가서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넘어가 보죠. 자, 오늘 지금 종합주가지수도 역시 2060포인트 돌파해서 70포인트에 안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0.25%의 상승 5포인트가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견조하게 올라가는 모습 역시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9월에 한번 이런 상승 랠리가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수급을 한번 살펴보죠. 자, 수급 살펴보자라면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와주면서 견조하게 받쳐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 기관이 매수가 좀 이어진다라면 저는 한 2100포인트를 시도해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수급 같은 경우도 지금 양매수 같은 경우는 좋은 패턴이다. 분봉종은 보면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 좀 지지부진했죠. 오랫동안 좀 이렇게 고가권에서 돌파 흐름이 좀 만들어지지 못했는데 자, 오늘 시작하자마자 강하게 상승으로 지금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의 매수가 오늘 얼마 정도로 끝날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보면 자, 코스피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어떻죠? 어제 음봉 좀 나와줬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한 2포인트 하락을 하면서 0.3%의 하락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왜 지금 코스피는 올라가고 코스닥은 내려갈까요? 역시나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마켓서치 보시는 분들은 이제는 다들 아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로 수급입니다. 자, 외국인 기관이 결국에는 국내 메이저 주체 세력인데 그들이 매수를 하지 않고 누가 매수하죠?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하단을 받쳐주지 못하고 무너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187억 정도의 개인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데 자, 분봉 모자라면 장 초반에 조금 갭 뛰어서 올라갔다가 어떻게 되죠? 급격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만약에 지수가 올라가려면 저는 최소한의 기관 매수 정도는 들어와 줘야 하단 부분을 받치면서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 우선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올라가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좀 길게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으로 따지면은 한 780포인트, 저점으로 따지면은 한 620포인트 중간권, 하단권에 멈춰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지수가 좀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좀 나와주고 있고 저점에 있는 종목군들을 분할 매수해도 괜찮은 타이밍이다라고 봅니다. 종목을 굳이 바꾸기보다는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장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악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분할 매수하면서 대응하는 전략을 한 670포인트 선에서는 가져가도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판단은 되고요. 자, 특징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특징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카이 스트랩 같은 경우를 조금 보면 지금 주가가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주가가 조금 내려왔다가 상단으로 조금 올라가는 모습 보이는데 자, 왜 이런 모습이 좀 펼쳐지고 있는가 보면 이게 지금 대표가 투자 혐의, 사기 혐의 문제로 인해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출국 금지가 됐다라는 이야기 지금 들리고 있는데 사실 종목이 어떤가요? 6월 달에 이렇게 급등을 했죠.
자, 유가가 이렇게 지금 보면 주가가 급등했다가 고점 돌파가 실패를 해줬습니다. 지금 거의 한 3번 정도 실패를 하고 내려왔던 모습인데 지금 보면 이미 고점에 진입했던 물량들, 상단에 올렸던 세력들은 이 하단에서 거래량 동반하면서 거의 다 털고 나간 거죠. 매수했던 물량들을 다 뺀 거고요. 지금 자리는 하단으로 내려가고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13%의 상승이 나와줍니다. 자, 많은 개인분들이 저점에 있고 그리고 13%까지 올라가니까 지금 자리 진입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종목은 지금 진입하면 결국에는 손실로 나올 수밖에 없는 차트 모습입니다. 지금 절대 진입하지 마시고요. 자, 분봉 보면은 갭 뛰어서 올라가서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기업 내용 자체가 문제가 많고 특히 이렇게 대표 횡령 혐의라든가 투자 사기 혐의가 있는 종목군들은 언제든 하한가, 개파락이 내려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이런 종목 진입하지 마시고 실적이 기반되는 종목으로 진입하는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자, 한일전공이랑 KM테크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한일진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제 주가가 어떻게 됐죠? 28%까지 올라가면서 대장주의 역할을 했습니다. 거래대금이 한 1,400억 정도가 들어와 주면서 시장이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고점 돌파 만들어지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갭으로 좀 뛰어서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한일진공이랑 그리고 KM테크 같은 경우는 텔콤 컨소시엄을 같이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상승 모멘텀이 들어와 주고 있는 거죠. 자, KM테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M테크 보도록 할게요. 자, KPM테크를 보도록 하면 지금 고점을 돌파해서 똑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 한 23%까지 올라가면서 조금 힘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지금 2분기 실적이 완료가 됐고요. 시장에 나와 있는 개별 모멘텀 위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VR과 AR처럼 묶어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자, KPM테크라던가 혹은 한일진공처럼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그런 점도 유의하면서 대응할 포인트가 있는 거고 자, 지금 5일선 지지받을 때까지 이 종목도 역시 중간 진입보다는 5일선 지지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굳이 고점 진입하지 마시고요. 지금 계속해서 돌파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기존 주주분들은 상단 한 22,000원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는 매도 전략, 탈출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아 보인다. 자, 생각이 들고요. 자, 선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선택을 보면 이 종목도 지금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사우디 사업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자, 종목을 보면 저점은 쭉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저점을 지금 이렇게 붕괴되면서 내려가는 패턴인데 최근에 모멘텀 만들면서 올라가주고 있고요. 사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워낙에 이렇게 상단 부근에 매물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굳이 이렇게 내려가는 종목 공략하기보다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조금 반등 준다라면 단기 수익 정도 5일선 눌려주는 자리에 진입해서 단기 수익 가져오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 중장기로 가져보기보다는 사우디 관련 모멘텀이 나와줬으니까 진입하실 분들은 단기적으로 보는 전략이 자,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보면 에이텍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에이텍을 조금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관련된 테마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선 관련 테마주를 엮여주면서 올라가는 모습인데 최근에 대선 테마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결국에는 2분기 실적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개별 종목, 대선 테마주, 반기문이라든가 혹은 문재인 관련주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에이텍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에서 28%까지 올라가면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지만 저는 대선 테마주를 좀 접근할 때는 특히 이렇게 조금 비중이 떨어지는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는 중장기로 가져가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청산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점 돌파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지만 역시나 한번 수급을 한번 줬다가 시세가 나왔다가 급격하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진입한 분들은 약수익권으로 나오는 전략 그리고 최소한 5일선 올라올 때까지는 기다리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반기문 관련주라든가 문재인 관련주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역시나 대장주 위주로 접근하는 전략,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는 대장주 위주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부산주공까지 보면 마지막으로 보면 자, 부산주공 같은 경우는 자, 반기문 관련주로 엮여서 어제 상한가 비슷하게 들어가는 종목 고점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수급이 들어와주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역시 눌려주는 자리에 진입한다라면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종목군이다. 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전체적인 국내 시장의 특징주라던가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흐름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어떤 이슈를 제가 다뤄볼지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중추절, 중국의 추석 관련 이슈를 다뤄볼 겁니다. 분명히 관련된 여러 가지 종목들의 모멘텀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자, 이슈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추절 관련해서 오늘 이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중추절이 무엇이냐면 바로 중국의 추석입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수요일부터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중추절을 통해서 분명히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국내에 들어올 텐데 그들이 수요하는 소비하거나 혹은 쇼핑을 하는 물건들이 분명히 매출이 증가하고 수혜주가 나올 텐데 오늘 한번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수혜주가 나올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추절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리면 우선 음력 8월 15일 춘절 그리고 청명절, 단오절과 함께 중국의 4대 명절군에 들어가요. 굉장히 큰 중국의 명절군 중에 하나 들어가고요. 우선은 정부 추산으로 생각을 해보자라면 한 21만 명 정도가 21만 명의 요우커가 국내 연휴를 통해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들어와 주는 거죠. 자, 제가 한번 사진을 볼 텐데요.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 자,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고요. 위에는 자, 중국말도 보이죠. 그리고 한국말도 같이 보이는데 자, 어디 같이 보이나요?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게 중국일지 혹은 한국일지 많이 궁금할 텐데 바로 명동입니다. 최근에 명동이나 동대문을 가신 분들은 이게 바로 국내인지 혹은 중국의 대도시인지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요우커들, 중국의 관광객들이 지나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도대체 어떤 품목을 소비를 하고 그런 품목들을 어떤 매출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투자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한국관광공사의 자료를 찾아보자라면 중국인 입국자가 올 4월 이후에 매월 최고치를 매달 경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15년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인 관광객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어요. 메르스라든가 혹은 시진핑 정부가 부패와의 전쟁을 조금 말을 하면서 관광객들이 조심스럽게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다시 한번 관광객 수가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7월 같은 경우는 사상 처음으로 입국자 수가 90만 명을 넘어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의 통계, 중국인 관광객 통계를 보자라면 600만 명이 넘었고요. 1인당 얼마 정도의 돈을 썼나 알아보자라면 거의 260만 원 이상의 돈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1인당 관광객이 사용한 돈을 조금 보자라면 26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고요. 평균적으로 따져보자라면 일반 관광객의 한 3배 정도의 쇼핑을 하거나 돈을 쓰고 가는 거죠. 자, 제가 다음 표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방한개별 여행객의 1인당 지출 비용을 국가별로 분류를 해보자라면 역시나 1위는 중국인들이 될 수가 있어요. 요우커가 될 수가 있고 자, 러시아, 중동, 싱가포르, 인도가 있는데 포인트는 중국 사람들이 역시나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한다. 그들의 지갑, 그들이 어떤 품목을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투자 포인트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개별 여행객들의 지출 비중을 보자라면 56%가 역시나 쇼핑에 가장 큰 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숙박이 15%, 식음료가 13%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쇼핑을 통해서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그들의 소비 패턴을 조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연 예전처럼 조금 싼 물건 위주로 매수를 할 것인가 혹은 고부가 가치 산업군으로 그들이 지갑을 여는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중국 소비 패턴 변화를 보자라면 제가 중국 관련 기업 차트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자, 대만기 중국 라면왕인 캉스푸의 그 차트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2분기 같은 경우는 음료수라든가 라면 매출이 굉장히 급감을 했어요. 시가총액 같은 경우도 굉장히 상당 포인트에서 한 50% 이상이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차트를 조금 보면 자, 어떤가요? 지금 주가 차트가 이렇게 하단으로 내려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제가 왜 이 라면 업체의 이야기를 드리냐면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먹거리 관련 패턴 변화가 포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2015년 맥주 등급별 생산량의 증가율을 보고 계신데 자, 중국 쪽에서 얼마나 매출이 좀 증가되고 있나 보면 저가 맥주가 매출 포인트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매출이 올라갈까요? 바로 최고급 맥주군, 와인이라든가 주류산업 같은 경우도 점점 더 고급 제품군의 매출이 중국 쪽에서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는데 자, 우리가 이 표를 보더라도 혹은 라면 제품을 보더라도 그들의 식습관과 소비 습관이 서서히 변화가 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저소득층 국가가 아니라 GDP 같은 경우도 점점 더 증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국내에 넘어오는 여행객들 같은 경우도 중산층 이상의 여행객들이 넘어오기 때문에 저가 물건들이 아니라 점점 더 프리미엄을 갖추고 있는
고가 물건들 위주로 그들이 쇼핑을 하고 그리고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모습이 눈에 띄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소비 패턴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문화 서비스 산업 같은 경우도 같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한류 콘텐츠 같은 경우도 점점 더 매출 포인트가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도 조금 비싸지만 그만큼 퀄리티가 있는 제품군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게 눈에 띄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고급스러운 음식이라던가 서비스를 향유하는 중산층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규모를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크레딧 스위스에 발표한 글로벌 부보고서 2015년에 그 보고서에 따르면, 자, 중국의 중산층 인구가 세계 최대인 1억 900만 명이 달하는 것으로 보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세계 최대고요. 미국의 중산층의 수요를 넘어서게 된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중산층 인구가 9,200만 명을 보여준다라고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을 넘어선 세계 최대의 중산층을 보유한 국가로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1억 900만 명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1억 명의 인구들이 어디로 여행을 갈까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면 중산층이 증가하고 그리고 내가 저축해 놓은 돈이 많다라면 여행을 가기 시작을 합니다. 레저를 즐기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는 여행 가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 한국이 될 수가 있는데, 점점 더 매출은 증가할 수 있는 포인트가 저는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다음 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사진을 보면은, 자, 중국인 관광객들이 국내에 들어와주고 있는 사진을 가져왔는데, 제가 이 사진을 왜 가져왔을까요? 예전 같으면 중국인들의 패션이라던가 혹은 화장법 같은 경우를 보고 나서 그들이 중국인 관광객이구나 혹은 한국인이구나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와주는 관광객들의 얼굴을 보거나 그들의 옷 스타일을 본다라면 어떻죠? 중국인인지 혹은 국내 내국인인지 분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린 게 뭐냐면, 의류 관련 같은 경우도 한국의 제품들을 많이 접하면서 지금 입고 있는 모습이 토착이 되고요. 화장법이라든가 화장품 같은 경우도 국내 제품을 그만큼 많이 사용을 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저는 이 사진을 통해서도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들이 어떤 비중을 조금 차지하냐 제가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쇼핑 같은 경우가 쇼핑 목적 방문이 70%를 차지합니다. 자, 나머지 같은 경우는 한류 문화가 한 20%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성형 같은 경우도 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원정 성형 같은 경우도 예전 같은 경우는 매출이 그쪽에서 성형외과 같은 경우도 많이 나왔지만 최근에는 좀 불황을 맞고 있어요. 의료산업, 의료사고 같은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요새 성형외과들의 광고 순환을 보자라면 성형 장면을 CCTV로 촬영해서 보내주겠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성형 관련해서는 점점 좀 내려가는 모습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 같은 경우 제주도라던가 혹은 국내 화장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매출은 점점 더 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다음 사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가 어딜까요? 지금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렇게 관광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바로 국내 제주도입니다. 바다가 보이고, 자, 도라로방 같은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자,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도를 방문하는 비중은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자, 제주도 놀러 가신 분들은 아마 보일 겁니다. 중국인 관광객분들이 버스를 타고 대전을 해서 관광 다니는 모습을 많이 볼 텐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찾아볼 수가 있는 거겠죠? 면세점 같은 경우도 당연히 매출이 증가할 수 있겠고요. 제주도 관련해서 호텔을 짓고 있는 회사들 혹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제주도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분명히 관광객들이 늘어난다라면 그들이 마카오로 가는 게 아니라 일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카지노를 즐기기 위해서 제주도라든가 한국으로 들어와주는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라든가 GKL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런 관광객들의 증가 포인트를 보자라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투자 포인트 증가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지금 보면 다음 차트를 한번 제가 좀 볼게요.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의 소비주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관광객들은 더 많이 들어옵니다. 7월 같은 경우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지출을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중국의 소비주 같은 경우는 주가 모습이 어떻죠? 굉장히 내려가고 있는 모습. 거의 7월 8일부터 보자라면 하단으로는 마이너스 한 11%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코스피와 상대적으로 보자라면 굉장히 이격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역시나 어떤 문제였냐면 사드 배치 관련해서 악재가 터져줬기 때문에 화장품, 엔터 관련주들이 전부 다 급락을 했던 모습이 보여진 거죠. 자, 어제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G20이 회담을 통해서 사드 관련
긴장감이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완화되지가 않고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됩니다. 결국에는 주가 같은 경우는 실적을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들의 매출, 관광객 증가로 인한 매출이 나와준다라면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좋은 투자 포인트, 그러니까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적이 나와주는 개별 종목군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 종목 선택이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 갤럭시 노트 7이라든가 한진해운의 법정 관리 사태가 수출주에는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악재가 조금 나와주기 때문에 더욱더 중국 관련 소비주들 같은 경우는 시장의 모멘텀을 찾아볼 수밖에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중국의 소비주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LG생명과학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CJ ENM 같은 경우는 어땠죠? 컨텐츠를 판매하는 회사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한국 컨텐츠를 점점 더 많이 이용을 합니다. 거의 온라인을 통해서 한국 드라마를 중국에서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엔터 관련주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실적이 나와주는 종목군 위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서 LG생활건강이라던가 혹은 유한양액, 한국콜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어떤가요? 화장품주 같은 경우도 저는 매출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화면 조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면 자, 이렇게 중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화장품을 많이 구입을 하고 있는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 왜 해드리냐면 사드 관련 분명히 긴장감은 조성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사드 관련 악재가 그런 정치적인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로 변환이 되면서 중장기적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2017년, 18년까지는 사드 관련 악재 포인트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중국인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매출 포인트를 살펴보자면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중화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국방 관련된 문제는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가격 대비 성능이 워낙에 좋아서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계속 사용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2분기 실적과 3분기 실적을 찾아보면 매출이 떨어지기보다는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고 매출 포인트 또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자, 지금 다음 기사를 한번 제가 좀 보도록 할게요. 8월 수출 기대 이상이다라는 기사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자, 사드 우려 털고 날아간다. 자, 이런 이야기 나와주고 있죠. 현재 아모레퍼시픽이라던가 이런 종목군들은 8월 수출이 굉장히 우려를 불식시킬 만큼 증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화장품 관련해서는 중국 관련 직구를 막겠다던가 혹은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조금 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죠? 나와준 건 없습니다. 관세가 들어가는 것도 없고요. 아직까지는 여러 중국 정부에서 액션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도 매출은 역시나 증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집중적으로 화장품 종목군을 분명히 수혜를 많이 받기 때문에 볼 필요가 있는데 중국인들이 국내 들어와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제품군이 화장품이고요. 근데 화장품 같은 경우도 이제는 조금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중국 본토의 지금 모습을 보자라면 자, 아모레퍼시픽 같이 고부가 가치를 생산하는 그러니까 조금 비싼 제품군을 판매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매출 포인트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자, 중저가 브랜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중국의 로컬 업체들한테 지금은 많이 잠식을 당하고 있어요. 점유율 같은 경우 계속 뺏기고 있고 워낙에 중국 쪽에서도 화장품 관련 기술력이 증가를 하면서 저가 메리트를 계속 대응을 하는 거죠. 중저가 브랜드는 중국 쪽에서 많이 밀리는 점유율을 뺏기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화장품 관련주 접근할 때는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회사라던가 혹은 고부가 가치 비싼 제품을 파는 럭셔리 제품군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점점 더 분할돼서 나눠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마스크팩 같은 경우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스크팩을 만드는 회사들이 지금 어떤 변화가 있냐면 그들의 한 60% 이상의 매출이 누구한테 나왔냐면 중국의 보따리상들한테 나왔습니다. 중국의 보따리상들이 한국의 마스크팩을 대량으로 구입을 했다가 보따리를 싸가지고 중국 가서 온라인 판매를 하거나 로컬 업체들한테 판매를 했는데 중국 정부에서 국내 마스크팩들을 이렇게 반입하는 걸 금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보따리상들한테.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스크팩을 만드는 회사들의 매출 포인트가 지금은 조금 악재로 인해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스크팩 회사에 접근하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어느 정도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중저가 브랜드라든가 마스크팩 업체들 같은 경우는 조금 매출이 3, 4분기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용기를 만드는 회사들과 CMO를 위탁받아 생산한다던가 혹은 럭셔리 제품군을 만드는 회사 쪽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대형주 같은 경우는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한국콜마, 코스맥스 같은 업체들이 있겠고요.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자, 럭셔리 브랜드가 제품군들을 만들면서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포인트가 있는 거죠. 자, 또 어떤 수혜 업종군이 있나 조금 보면 유아용품 관련해서도 아가방 컴퍼니랑 보령 메디앙스 같은 경우도 수혜주 제품군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국내 제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떤 컨셉이냐면 아기들 옷 같은 경우도 올가닉 제품을 조금 많이 만들어요. 100% 순면은 기본이고 올가닉을 통해서 조금 더 아기들을 위한 친환경 제품군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 점이 가격은 조금 비싸겠지만 친환경 제품군을 통한 그런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드는 게 중국 소비자들, 중산층 이상의 소비자들의 마음을 뺏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저유가, 지금 저출산 수혜주로 엮여주면서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이슈 시간에 좀 알아보기도 했었죠. 자, 그런 포인트 보자라면 아가방 컴퍼니와 보령 메디앙스,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도 한번 주의 깊게 볼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여행업체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같은 두 가지 대표적인 업체가 있는데 우리가 여행업체를 볼 때는 두 가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중국인 관광객이 국내에 들어오자라면 국내에 여행을 많이 오면 여행업체들 같은 경우는 매출이 증가를 할까요? 아니면 크게 영향이 없을까요? 자, 시청자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자, 결과적으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중국 여행객들이 국내에 들어오면 여행사들은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영향력이 없는 건데 결국에 중국 관광객들은 중국 여행사를 이용해서 국내에 들어와 주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오는 매출 포인트는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여행객들의 수요를 조금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면세점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들이 들어와주는. 자, 그러면서 호텔 업종이라든가 면세 사업 같은 경우를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현금이 면세점에 워낙에 많이 묶여주면서 실적은 나와주지 않고 있는데 투자가 너무 많이 된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저점 대비 조금 내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모두투어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여행객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점 같은 경우도 한번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면세점 업종 같은 경우는 하나 갤러리아가 대표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지금 보면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같은 업종군에 들어가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면세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10년 전만 하더라도 황금알을 낳는 고의라고 했어요. 누구나 시작을 하면 매출을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자리 같은 경우 저는 경쟁이 너무 심화된 자리다. 그러니까 블루오션이 아니라 이제 레드오션에 들어가서 경쟁적으로 할인 쿠폰을 발행하고요. 그렇죠. 매출이 올라가기보다는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레드오션군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규 투자하실 분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면세점 같은 경우가 편의점에도 진출을 해 있어요. 거의 일상생활 모든 곳에 면세점이 들어가 있는데 결국에는 독점군이 아니라 점점 더 면세점 사업권을 남발하게 된다라면 영업이익률은 올라가기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면세점 진입하실 분들은 면세점 관련 사업군에 투자하실 분들은 그런 투자 포인트를 좀 유의하시면서 충분히 저점권에 내려왔지만 저는 중장기 가져가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온다라면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하는 전략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아까 제가 외국인 카지노 이야기도 조금 해드렸죠. GKL, 파라다이스 그리고 마제스타 같은 경우가 있는데 마제스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제주도에서 카지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와서요. 저점군에 멈춰져 있는데 차트 자체가 많이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횡보하는 패턴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진입하기보다는 기다리는 전략이 올바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파라다이스나 GKL 같은 경우는 어떻죠? 충분히 저점 대비 최근에 올라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당도 3% 이상의 배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GKL과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매년 안정적인 영업이익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의 증가로 인한 매출이 저는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투자하실 분들 같은 경우 배당 받으시면서 중장기로 가져가는 전략도 충분히 좋아 보인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자 전자제품 같은 경우도 중국인들이 국내 많이 들어와주면 여행객들이 어떤 제품 많이 사죠? 밥통 많이 사가죠? 밥통도 사가거나 최근에는 홍삼도 사가고요. 분유도 사가고요. 자, 이런 음식료 제품부터 전자제품을 많이 사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밥통 같은 경우 보면 밥솥 같은 경우 보면 부방이죠. 자, 리엄쿠첸이라던가 쿠쿠전자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지금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 사실 주가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져 있지만 저는 매출이 증가한다라면 추후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도 유진 로봇이 있는데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도 점점 더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구입을 해가고 있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자, 그런 점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자, 마지막으로 의류업종군이죠.
우리 업종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뭐 데코애니도 있고요. 뭐 MK 트렌드가 있죠. 국내에는 NBA 관련 제품을 중국 쪽에 판매하는 MK 트렌드가 있고, 자, 베이직하우스 그리고 한섬이 있는데, 저는 아까 제가 어떤 이야기 드렸죠?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퀄리티가 있는 고부가 가치 사업군으로 조금 포커스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데, 한섬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타임이라던가 뭐 SASJ 같은 조금 비싸지만 퀄리티가 있는 제품군을 만들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한섬 주가 패턴은 매출이 떨어지지 않고 고점에 조금 멈춰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점 대비 충분히 올라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고평가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섬 같은 경우도 한번 눈여겨보신다라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의리소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모습, 이런 모멘텀을 통해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업종 같은 경우도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중추절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 드렸어요. 분명히 관광객들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사드 관련 문제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내려가는 모습 보이지만 결국엔 어떻게 된다? 실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많은 업종군들 수혜 종목이 굉장히 많죠. 화장품, 의류, 뭐 전자제품 같은 경우도 있고요. 어떤 종목에 진입을 해야 될지, 자, 김경남의 선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중추절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수혜주 관련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화장품 관련주, 전자업종 관련주 굉장히 수혜주가 많습니다. 면세점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김경남의 선택을 통해 어떤 종목이 선택이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경남의 선택은? 자, 바로 LG생활건강입니다. 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게 뭐냐면 화장품 관련주, 그중에서도 아모레퍼시픽이라던가 LG생활건강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군으로 조금 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조금 럭셔리 제품군을 만들면서 매출이 나와주는 기업 화장품 종목군으로 좀 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생활용품 같은 경우도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되게 어떤 거냐면 부침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매출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반복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생활용품을 판매를 하면서 매출이 일관되게 나와주고 있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도 자, 뷰티 사업 부분에서는 국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1위와의 격차를 조금 좁혀가면서 2위 업체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자, 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숨 같은 경우도 그들이 만들어내는 고부가가치, 그러니까 좀 럭셔리 화장품 같은 경우도 중국 쪽에서 매출 포인트가 매년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올해 같은 경우도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 면으로 보자라면 저는 이 종목이 진입을 한다라면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투자 포인트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생활용품 부분 같은 경우도 천연 제품을 조금 필두로 해서 비싼 고가 제품군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자, 이 포인트 같은 경우도 역시 중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투자 포인트로 들어간다 생각이 드는데, 차트 보면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차트 모습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주가가 어떻죠? 자, 2014년부터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점 붕괴되기보다는 자,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러면서 최근에 차트 패턴을 보자라면 어떤가요? 이날이었습니다. 7월 한 21일부터 주가가 조금 많이 내려갔어요. 사드 관련 악재가 좀 진행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저는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진입 타이밍이다, 눌려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악재를 통해서 진입해 볼 만한 좋은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고, 2015년부터의 흐름을 조금 보자라면 자, 저점이 내려온 순간 어떤가요? 자, 지지대를 터치하는 순간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을 계속 보여줍니다. 자, 지금 자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방이 무너지지 않고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차트 모습이다 생각이 들고, 자, 기업 내용을 조금 보면, 자, 올해 매출 영업이익률 예상치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매출 같은 경우 보면은 4조 3천억부터 2013년에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2015년에 5조 원이 돌파가 됐고요. 2016년 어떤가요?
6조 원까지 돌파가 됩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사상 최대치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해드렸는데 사드 관련 악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역시 8천억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시나 가장 제가 장점으로 보는 건 안정적인 매출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진입가격까지 한번 찾아보자라면 우선 매수가는 98만 5천 원 정도. 지금 보면 지금 시장가가 97만 4천 원이기 때문에 자, 97만 4천 원 시장가 진입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목표가는 11만 5천 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부근이죠. 자, 11만 5천 원 정도를 목표가 잡아준다라면 반등 나와주면 무난하게 전고점 부근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손절 가격은 85만 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으로는 85만 원 정도 잡아준다라면 이 상방 추세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이 종목은 최소한 11만 5천 원에서 조금 더 올라간다라면 12만 원까지 증가할 수 있는 자리다. 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장가인 97만 5천 원 정도 선에서 진입해 본다라면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이다. 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으로 편안한 투자가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마음 편하게 보시는 전략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현대제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제철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자, 2.9%, 2.7% 정도의 상승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7조 원짜리 회사입니다. 가변 회사가 아니라 굉장히 무거운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어떻죠? 올라가고 있죠. 9월 들어서 지금 보면 자, 5만 1,000원에 저희가 김경남의 선택을 통해 자, 이때 추천을 해드렸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이슈로 이 종목을 추천해드렸죠? 바로 9월 주도주 시간에 추천을 해드렸는데 결국에는 철강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오늘 원자재 가격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죠. 자, 그렇다라면 역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군이다 설명드렸는데 주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이 종목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장기로 보세요. 최소한 6만 2천 원까지는 열려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9월 주도주가 돼서 올라간다라면 저는 최소한 6만 2천 원까지 보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제철도 제가 AS를 계속 해드리면서 매도 포인트라던가 투자 전략 자,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죠. 자, 지금 9월 주도주 같은 경우 철강주가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전체적인 그림을 보자라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군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지금 반영되고 있지만 자, 오늘 이야기 드린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외국인 관광객들,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7월 같은 경우 사상 최대치 기록을 하고 있고 매년 증가해주고 있는 포인트, 그리고 중추절을 맞이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분명히 황금 연휴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와 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제품을 구입할지 우리가 단순히 그냥 신문을 통해 접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볼 수가 있는 거죠. 사드 관련 악재를 통해서 주가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충분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 증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품군이 안정적인 종목군, LG생활건강 같은 종목 진입해서 마음 편한 투자, 안전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진입하실 분들은 중장기로 좀 편안하게 가져가시면 올 하반기에는 수익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내일 같은 경우 저희가 바로 아이폰 7이 공개가 됩니다. 아이폰 7 공개가 오늘 한국 시간 밤에 공개되는데 내일은 저희가 빠르게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수혜주가 진행이 될지 마켓 서치 시간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하는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자, 내일 아이폰 7 관련해서 자, 좋은 내용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